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27분입니다. 사전 공지드린 것처럼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FOMC 영향으로 시장이 굉장한 변동성 장세에 접어든 것 같아요. 썸네일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제 문샷으로 가기 위한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문샷이라는 썸네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문샷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잠재력은 증시가 그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썸네일을 작성한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장은 굉장히 과변동성 장 직전에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역시도 여러 가지 파동 분석과 옵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내용은, 일전에는 0.72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승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기 좋게 이렇게 깨버렸어요. 그게 괄목할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 이 내용이 왜 괄목할 만한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의 성명 이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큰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역시도 현재 과매도권, 특히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서 현재 시그널 전환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RSI는 아직 과매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봤기 때문에 5파가 연장 형태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동 성립합니다. 제가 여기서 0.72를 하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기를 연장 파동의 1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지점이 1파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윗꼬리까지를 1파로 파동을 계산했기 때문에 0.7이라고 본 것이고, 실제로는 0.51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실제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파동은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만들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였죠.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건 10년물과 2년물이 얼마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질적인 미국의 장기 성장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 성장이 가속화될 것 같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이 10년물에서 나타나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라고 얘기하죠. 페드나 각국 중앙정부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에 굉장히 큰 반응성을 보이는 건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였다는 말은 2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나 동시에 그 상승 와중에 10년물은 적게 상승했을 때 이 변동폭이 훨씬 커져서 급격한 하락을 보였을 수 있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는 말은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크게 상승하고 10년물 금리는 조금 상승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강세가 강해질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눈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5.12까지 다시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5파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RSI와 스토캐스틱도 여전히 과매도권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하회한 이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0.512까지는 확인을 하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돌릴 수 있겠다. 여기서 올릴 때부터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RSI와 스토캐스틱도 상회를 하다가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다시 과매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다. 하단은 내려온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 월봉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 아직 RSI와 스토캐스틱이 하단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고, 이게 4파가 맞다면
무조건 과매도권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일부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겠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로 가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파월 연설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만큼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과매수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전체 5파, 마지막 5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파의 5파동인 1파, 2파, 3파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 현재 RSI 스토캐스틱도 그런 식으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과매수권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는 100.2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된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일까요? 저희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죠.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제까지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RSI와 스토캐스틱도 현재 과매수권 근접해 있고, RSI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단을 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1파, 2파 조정 이후에 3파로 가고 있다. 그런데 3파가 이 정도로 크게 올라오려고 하면 여기 있는 3파가 연장 파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이고 있는 파동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3-1파, 3-2파, 여기서부터 3-3파가 연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3-3파의 1파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2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3-3파의 정말 큰 형태인 3파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이 그 첫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1218.04를 상회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상단에 걸리는 현재 수치로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1292원과 1406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숫자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18원, 1292원, 1406원, 이렇게 세 개 수치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각각의 수치를 일봉, 주봉, 월봉이 어떤 식으로 상승 돌파하는지, 그리고 상승 돌파할 때 상승 추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더 가파른 상승 또는 일부 조정 이후의 상승,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거다.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문샷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릴 건데, 현재 파동 구조는 이렇습니다. 3-1, 2, 3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현재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어제 급격한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2파가 굉장히 간단한 모양을 나왔기 때문에 4파는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면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문샷을 얘기를 하지 않겠죠. 제가 원달러 환율에서 말씀드렸던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코스피 200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3-1파 그리고 3-2파고 여기가 3-3파인데 3-3파가 연장이 돼서 현재 이것이 3-3파 다시 1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거나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3-3-2파라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장 파동으로 갈 수 있는 옵션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또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RSI와 스토캐스틱이 여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시그널이 모이지 않았죠. 그리고 과매도권에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 상승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 일부 반등 이후에 큰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는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까지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연장을 더해서 크게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월봉 기준으로 아직
이 하락이 멈출 기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연장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이만큼 RSI와 스토캐스틱이 굉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아직까지 과매도권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매도권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파동이 여기서부터는 이미 파동이 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3파, 3파, 5파로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파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스토캐스틱, RSI 모두가 이런 식의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까지 들어와서 이 전체 파동을 완료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게 문샷으로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고 그런 파동을 보이려고 하면 연장 파동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의 퓨처 인버스 형태를 보더라도 이 파동이 맞다면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매도권에 들어왔습니다. 즉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조정한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RSI는 과매수권에 현재 진입을 한 상태이고 스토캐스틱은 뒤따라오면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상단을 굉장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1파는 완료되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일 것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1.98을 어떤 식으로 상회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회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지 그리고 다시 상승하느냐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8월 발표 이후에 21.98을 갭으로 상승해버립니다. 즉 이 말은 이게 3파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21.98을 갭으로 돌파를 했고 현재 조정 중입니다. 조정이란 말은 더 상승을 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21.98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미 2020년 3월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후에 저는 이렇게 3파로 이미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상승 이후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35.36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큰 상승을 하게 된다면 2020년 3월 달에 봤던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문샷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3월에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하루에도 지수 변동성이 4, 5%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면 하락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 파동으로 문샷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형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일전에 파동 설명을 드릴 때 1파 이후 2파 반등 그리고 3-1파가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이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2.81%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부분을 대부분 돌리고 윗꼬리를 약간 달았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과 RSI를 보게 되면 RSI는 반등 신호, 스토캐스틱은 아직 과매도권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등하고 있는 형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런 대형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즉 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 주요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려서 지수를 받쳐놓고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반등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수만 올라가고 개별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 그 말은 좀 있으면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WTI인데요. WTI는 3파 조정 이후에 현재 여기가 5파로 진행 중이다.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로 갈 수 있겠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단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 형태가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면서 조정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는 모습이 조정 형태를
완전한 조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보면은 3파, 그리고 3파, 여기가 5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플랫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 구조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상단과 하단의 하락폭이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마지막에 여기서 내려올 하락 파동이 84.88을 뚫고 83에서 82 정도까지 내려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84.88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거나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에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승을 일부 남겨놓고 있죠. 여기는 과매수권에 들어오지 않았고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수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 언저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월봉 기준으로도 이미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서 하락 시그널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RSI는 상단을 조금 남겨놓고 있어요. 즉 신호가 약간 교차되고 있는데 여기서만 보더라도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큰 상승 1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다시 큰 상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트리거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말씀드렸던 3월달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월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 그리고 금은비는 현재 혼조세 또는 하락 일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간 하락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 현재까지 하락폭이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하락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금은이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지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 지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속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금은인데 금리 상승에 따라서 달러 강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인 금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10% 정도가 거의 떨어졌겠죠. 마일스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포지션이 바뀔 것이냐? 저는 여전히 포지션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금은비를 보더라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근의 가치가 조금 은의 가치보다 더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80.67을 올라갈까? 80.67 이상을 상회할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여기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일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제 큰 뷰에선 변함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일부 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85 이상은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즉 금은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덜 평가를 받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상승 5파인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일 것인데 이 조정의 일부 과정일 뿐이다. 여기서 80에서 85가 넘어가든 그 이상 가더라도 저는 이 장기적인 파동을 봤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 어느 지점에서 금은의 가격이 더 떨어지고 금은비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변동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ETF를 금 ETF나 은 ETF를 매수해 볼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지션 변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하락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RSI 스토캐스틱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단까지 내려놓고 본다면 충분히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고 일전 말씀드렸던 78.6 혹은 그 하단까지도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11,000불 혹은 그 이하 제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문샷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다분하다고 생각되고 싱크로 하락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하락의 첫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A파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A파가 첫 5파동이기 때문에 5파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동 구조를 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게 첫 파동이 되겠죠. 다만 여기도 한국과 동일하게 보자면 여기가 하락의 1파, 2파 이후에 3파가 될 것인데 3파의 1파가 종료되고 여기가 3파의 2파가 아닐까, 3-2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3-3파가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정말 문샷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기가 2파라는, 즉 3-2파라고 하는 확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다만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3-2파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올라가서 14,690을 어떤 식으로 상승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 거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간 이후에, 반등한 이후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서 하락을 하지 않았고 RSI는 이미 과매수권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저는 문샷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5파 하락 이후 반등, 그리고 또다시 5파 하락이 돼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금리 상승만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뭔가가 아니라면 금리 상승만으로는 이렇게 큰 하락 파동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료 조사를 한 이후에 확실한 자료들이 나오면 그때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문샷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일부 다른 종목들 때문이에요. 애플 시총 2조가 넘죠? 시총이 2조 넘는 주식이 단 하루 만에 7%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5에서 7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은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똑같죠? 지수 상위 종목 혹은 지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시키지 않았어요. 지수로 안심을 시키고 더 털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디까지나 예상이긴 하지만 문샷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은 시장이 열리고 한국은 연휴 기간에 돌입해서 연휴 이후에 시장이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한 주 영상을 기다려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